안녕하세요. 미손행동 안광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재 287페이지에 제어기기의 변환 요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사실 23번의 제어기기의 변환 요소도 제가 특별히 길게 말씀을 드릴 거는 없어요. 역시 암기 위주로 가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일단 연습 문제 파악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교재 288페이지 중간에 연습 문제 하나가 있는데,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다음 중 압력을 변 위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자, 위에 표를 보시면 중간에 압력에서 변 위로 변환시키는 것 중에 벨로즈 다이어프램 스프링이 있죠. 그래서 보기에 2번 보시면 다이어프램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단순하게 압력을 변 위로 변환시키는 장치 또는 변위를 임피던스로 온도를 전압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런 변환 요소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그런 건 문제로 안 나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특이한 거, 그냥 광에서 임피던스, 광에서 전압, 방사선에서 임피던스, 요런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광전간, 광전도 셀, 또 광전 트랜지스터, 광전지, 요런 것들은 이제 광전 효과라는 걸 이용을 해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자, 광전 효과라고 해서 어떤 금속이 있습니다. 얘한테 빛을 쏴요. 그럼 이 금속에서 전자가 방출이 돼요. 그냥 이렇게 전자가 방출되는 어떤 원리를 그냥 이용한 게 광전 효과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순하게. 자, 그러면 이제 광전관 같은 게 뭐냐면요, 이제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빛의 강약으로 전류의 강약을 조절합니다. 빛이 세면 그만큼 전자를 방출하는 양이 많고요. 빛의 세기가 약하면 그만큼 전자의 방출이 약하기 때문에 빛의 강량으로 어떤 전류의 이제 강약을 바꾸는 장치인데, 예제로 들면은 텔레비전 또는 사진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송기 같은 거에 이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전도 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전도율이 변하는 어떤 소자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그리고 광전지는 이제 빛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전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나 전압의 흐름을 조절하는 이제 반도체 소자인데, 그걸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광에서 임피던스나 광에서 전압으로 바꾸는 장치들은 이런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방사선에서 임피던스로 바꾸는 것 중에서 GM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GM관은요, 그냥 가이거 밀러 개수관이라고 해요. 얘가 가이거, 얘가 밀러의 그냥 앞자고요. 그냥 어떤 단순하게 물질의 이온화를 이용해서 방사선의 세기를 측정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깊게 당연히 안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방사선이나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제어기기들이 있다,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위에서 압력 보시면은 끝에 이제 스프링 같은 게 있는데, 스프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알죠. 이렇게 스프링이 있으면 이 위치를 바꾸게 되면 압력의 힘이 바뀌죠. 이 스프링을 누른다거나 늘린다거나 하게 되면 얘가 변위가 바뀌죠. 그리고 변위가 바뀌면서 이 스프링을 누르면 얘가 또 미는 힘이 그만큼 세지고요. 당기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해지죠. 그래서 그게 압력의 힘으로 바뀐다.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어 기기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양에서 이제 전혀 다른 양으로 바뀌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요건 그냥 표를 보고 암기만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굳이 설명은 하지 않고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그 뒤에 이제 제어기기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288페이지에 이제 14번 제어기기를 보면요. 자, 제어 요소가 나오고, 자, 기계적인 요소와 전기적인 요소로 나눠진다.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고, 이제 기계적인 요소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스프링, 다이아프램, 벨로우즈, 노즐 플래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프램이나 벨로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전기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요소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전기적인 요소 보시면은 회전 증폭기,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회전 증폭기를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직류 발전기라고 보셔도 돼요. 직류 발전기를 그냥 회전 증폭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 자체 읽어보시면 직류계 전압 전류 속도 제어에 쓰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되는 어떤 전압이 입력되는 어떤 작은 전압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어떤 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직류 발전기다 이런 내용도 필요가 없고, 일단 전기적인 요소에는 회전 증폭기가 일단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자, 회전 증폭기 같은 경우는 직류기의 전압 전류 속도 제어에 쓰인다, 그 정도 내용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전기적인 요소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다이리스터라는 게 있는데, 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PNPN 접합의 4층 구조 반도체 소자의 총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다이리스터라는 건요, 대전력의 스위칭 소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회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PNPN 접합이 된 어떤 소자가 있고요. 자, 다이리스터는 요런 회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PNPN 소자로 되어 있고, K1, K2 같은 경우는 그냥 스위치고요. 스위치 양 옆에는 직류 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전력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자, P1 부분을 A라고 해가지고 얘를 에소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쪽은 N2 바로 옆에는 K라 그래가지고 얘를 캐소드라고 부르고, P2 바로 밑에는 G라고 해서 그냥 게이트라고 일단 지칭을 합니다. 자, 그냥 요 PNPN 다이리스터 소자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요, 자, 여기 K1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 K2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럼 전기가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가는데 P1, N1까지는 가는데 P2에서는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질 못합니다. 전기가 흐르질 못하고, 이 K2가 끊어진 상태에서 K1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GK라는 기전력은 P2와 N2를 순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회로가 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회로가 통하는 상태에서 K2 스위치를 연결시키게 되면, 닫히게 되면 이 회로가 그때부터는 P1, N1, P2, N2를 거쳐서 전기가 순환을 할 수 있게 돼요. 즉 K1이 붙지 않는 이상 K2를 아무리 눌러도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K1이 닫힌 상태에서 K2를 또 닫히게 만들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K1을 끊더라도 K2 쪽으로는 계속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요런 특성을 가진 녀석이 그냥 다이리스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PNPN 소자로 되어 있는 반도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회로 같은 것도 알아야 되냐? 당연히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조금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교재 289페이지 보시면은 서버 전동기가 나옵니다. 자, 서버 전동기 같은 경우는요, 어떤 연속된 전기 신호를 계속 받아요, 얘가. 그리고 그 지시된 대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게 서버 전동기인데, 일반 전동기는 그냥 전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돌고, 전기가 안 들어가면 끊어지고 그런 건데, 서버 전동기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받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얘는 로보트 팔 같은 데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로보트 팔이 뭐 계속 한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힘 조절도 되죠. 그런 식으로 어떤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작동하는 게 이제 서버 전동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특징 한번 읽어보시면은 직류와 교류용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회전 역회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속에서 운전이 원활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동기 같은 경우는 속도를 저속으로 하게 되면 토크가 커지면서 조금 내구성이 약해지죠. 데미지를 좀 먹습니다. 그런데 서버 전동기는 그런 데미지를 받지 않고 저속에서도 원활한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를 갑자기 빠르게 하거나 갑자기 느리게 하거나 그런 속도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서버 전동기의 특징이고요. 그 특징들은 이제 필히 암기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셀신. 자, 셀신 같은 경우는 특징 한번 읽어보시면은
기계적으로 연결이 어려운 장소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전체를 전기적으로 동일 또는 일정한 속도 B로 가동시키는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도 제가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그냥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 어떤 기계가 있으면요. 자, 여기 모터가 있고요. 이런 프로펠러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돌리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V벨트 같은 거를 또 이용하거나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현장 조건상 이런 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전기적으로 그걸 연결을 하는 건데요. 자, 이 안에 뭐 회전체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전기선이 얘를 꼬았는데 얘로도 가고 얘로도 갑니다. 그냥 얘랑 어떻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변에도 코일이 감겨요. 얘 주변에도 코일이 감기는데 이 동그란 녀석끼리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얘를 이제 S, 얘를 R이라고 치면요. 그냥 이 S에 있는 회전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 전기가 뭐 어떻게 유도가 돼가지고 이 R에 있는 놈의 회전자도 똑같이 움직여요. 얘가 90도 움직이면 얘도 90도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어떤 연결이 어려울 경우에 이렇게 전기적인 요소로 그냥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셀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방향이나 이런 원리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굳이 또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차동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냥 변위에서 전압으로 바뀌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변압기는 뭐 쉽게 말해서 압력을 전기 압력, 전압을 바꾸는 장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압이라는 건요, 전위차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이 있고 또 하나의 상이 있으면 얘 전위가 현재 220V고 얘 전위가 0V일 때 이 두 개의 전압차는 220이 되는 거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전위를 뭐 110V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압을 변경시켜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전위가 어떻게 보면은 변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기의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어떤 값, 자, 따라서 전위를 다른 전압으로 변경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변위로 변경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변압기고요. 자, 다음 저항 온도계가 나오는데, 자, 저항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자, 온도에 따라 금속 또는 반도체의 전기 저항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해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측은 저항, 재료로는 백금, 니켈, 구리, 서미스터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온도 센서가 있어요. 그쵸? 여기에는 전선 2가닥 내지 이제 3가닥 정도가 있습니다. 그쵸? 보통 이제 2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안에서는 이렇게 전기선이 있다고 하면 이 물질 자체가 자, 주위 온도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해요. 따라서 여기서 어떤 전기 신호가 갔을 때 그 저항값에 의해서 되돌아오는 전기의 값이 다르겠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자, 따라서 그 값으로 그냥 주변이 현재 몇 도인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온도 센서의 어떤 원리고요. 자, 그걸 이용한 게 저항 온도계고요. 자, 열전 온도계라는 건 두 종류의 금속선을 결합시켜 열접점과 냉접점 사이에 온도차를 주면 기전력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한 온도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열전 온도계 같은 경우는 되게 가느다란 선 2가닥이 있어요. 이 2가닥을 서로 꽈요. 꼬면 이 부분으로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죠. 서로 다른 물질끼리 결합이 된 상태에서 주변 온도가 변하게 되면 여기서 생성되는 어떤 기전력이 발생돼요. 전기의 어떤 양이 발생이 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발생됐냐, 또 양이 얼마나 줄어들었냐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열전 온도계고요. 특징은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광온도계 나와 있는데 특징으로는 뭐 700도씨 이상의 고온도 측정에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뭐 원리는 그냥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들만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것도 이따가 연습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어기기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 제어기기라는 거는 어떤 조작하는 기기, 그리고 그거 외에 어떤 값을 증폭시키는 기기,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증폭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소리나 이런 거를 이제 증폭을 시키잖아요. 그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이 증폭기기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지기와 회전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름 그대로 정지한 상태, 그리고 회전하는 어떤 기기겠죠. 그리고 정지기 같은 경우는 또 두 개로 나눠지죠. 얘도 전기계와 기계계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전기계 같은 경우는 진공판, 트랜지스터, 다이리스터, 다이아트론, 자기증폭기. 뭐 기기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할 필요 없겠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문제 안 나오고요. 그냥 종류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류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냥 제어기기 중에 증폭기기에 해당되는 것, 또는 정지기에 해당되는 것, 또는 전기계에 해당되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류도 확실히 외워주셔야 되고요. 기계계에는 이제 공기식과 유압식이 있는데 노즐 플래프와 벨로우즈 같은 게 있고요. 자, 벨로우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였죠. 그래서 주변 온도에 따라서 이 안에 공기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원리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기식이고요. 그리고 뭐 유압식에서도 안내 밸브라는 게 또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지렛대라는 게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렛대는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그쵸? 뭐 지금 교재에 나온 그 지렛대랑은 좀 틀린 건데, 자,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이런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면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증폭을 시킨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전기에서는 앰플리다인, 로터 트롤. 자, 각각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회전기에서는 그런 게 있다 라고 해서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역시나 제어공학 쪽에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실무 일을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뭔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거 알아봤자 그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조작기기 같은 경우는요, 역시 전기계와 기계계로 나눠집니다. 자, 전기계 같은 경우는 특징 보면요, 전자, 전동, 전동기 이런 식으로 어떤 전기가 들어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전자밸브, 전동밸브, 이상 서버 전동기, 펄스 전동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요, 종류가 이거 외에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자, 전동 요거만 외워주시면 돼요. 전자나 전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전기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계식인데 전자나 전동이라는 말은 안 들어갑니다. 전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자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필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전동도 전기로 이용해서 뭔가를 움직인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계계에 보시면은 다이아프램, 밸브 포지셔너, 클러치, 안내 밸브, 조작 피스톤, 분사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조작기계에선 전기계엔 전자나 전동 들어가는 글자가 다 전기계고 나머지는 기계계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외워주시면 더 간단하게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기계계 이런 거 다 외우지 않으셔도 보통은 전기계나 기계계 둘 중에서 섞어놔가지고 구분하는 걸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전자나 전동은 전기계다, 그 정도만 외워 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교재 290페이지에 연습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서미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열을 감지하는 감열 저항체 소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1번이 답입니다. 그렇죠? 자, 저항 온도계 그 설명 아까 보시면은 온도에 따라서 금속 또는 반도체의 전기 저항이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해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측온장치 재료로는 백금, 니켈, 구리, 서미스터 등이 있다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서미스터에 대한 설명은 저항체 소자이다, 요게 맞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서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자, 보기 2번 보시면 직류용은 없고 교류용만 있다 돼 있는데 첫 번째 특징에서 직류와 교류용이 있다 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뭐 1, 3, 4번은 특징에 나와 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제어기기에 대한 내용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블록선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90페이지 계속해서 보시면 15번에 블록선도라는 게 나오는데, 자, 어떤 선도가 있는데 블록을 이용해서 선도를 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내용 한번 읽어보면요, 자동 제어계에서 각 구성 요소 간의 신호가 어떤 모양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선도, 블록, 가산점, 인출점, 화살표 등의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많이 본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피드백 제어죠. 자, 조금 심플하게 그릴게요. 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블록이 그려져 있는데, 자, 교재 291페이지로 넘어가서 블록 선도의 작성 보시면은, 자, 전달 요소라고 되어 있고, 전달 요소는 블록으로 둘러싼다. 자, 요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써 있죠. 뭐 조작, 요런데 뭐 조작부, 여기 뭐 입력 요소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쵸? 자, 요런 것들이 하나의 전달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뭘 전달할지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한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가산점 돼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가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은 두 가지 이상의 신호가 있을 때, 이렇게 첫 번째와 두 가지 이상의 신호가 있을 때 이들 신호의 합과 차를 만드는 점, 이게 가산점이다 돼 있고요. 자, 인출점, 하나의 신호를 두 계통으로 분리하기 위한 점 돼 있고, 신호 방향은 분기 전후가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하나의 신호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요런 게 인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전달 요소에서는 요 화살표 반대로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특징들 알고 가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블록 선도에 등가 변환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직렬 접속인데요. 자, 입력 신호가 있고, 요렇게 블록 전달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G1이라는 값과 G2라는 값으로 돼 있고 출력이 나옵니다. 자, 참고로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전달 함수라고 부르고요. 얘를 이제 전달 함수 값으로 변환한 값을 GS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GS 같은 경우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나타내는 거고, 입력은 R, 출력은 C 라고 해서 R분의 C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 개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 같은데 해설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도 하는데 R분의 C 이렇게 표시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블록 선도에서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는 값, 그리고 같은 G값입니다. 그쵸? 이럴 경우 전달함수 GS는 G1S 곱하기 G2S, 그냥 이렇게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두 개는 곱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렬 접속이 나와요. G2가 이번엔 밑으로 갔습니다. 자, 얘는 항상 더하고, 얘는 이제 더할지 아니면 뺄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럼 전달함수 GS는 이번에는 같은 G끼리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렬과 병렬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자, 피드백 접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 R과 여기 가산점이 있고요. 이렇게 출력 C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피드백을 해요. 얘를 HS라고 하면요. 자, 여기에서 전달함수는 이제 TS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G로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가 그냥 교재는 G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TS로 바꾼 거고요. 자, 일단 똑같이 그냥 가겠습니다. 교재랑. 그래서 이렇게 TS 같은 경우는요. 자, 먼저 여기에서 일직선으로 쭉 가는 부분을 분자에다가 먼저 적어주세요. 따라서 G, S가 분자로 오게 되죠. 분수에서. 자, 그랬을 때 밑에는요. 1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두 개끼리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GS 곱하기 HS 인데, 자, 여기에서 이 부호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로 바꿔주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교재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기호가 없어서 일단 이 기호로 대신 넣긴 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면요.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여기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자, 왜 그러냐? 애초에 공식 자체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이 값이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근데 여기가 반대로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값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반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부호에 따라서 여기 값이 변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공식에서는요. 앞에 1이 붙고 여기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밑에는 이 첫 번째 피드백 값끼리 서로 곱한 값,
그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피드백 접속이에요. 자,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온 값을 분자에다 넣어놓고 분모에는 무조건 1을 먼저 적어주시고 여기 부호와 반대되는 부호를 적어주신 다음에 요 두 개를 그냥 곱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만 작성해주시면 끝이에요. 요게 피드백 접속입니다. 자, 다음은 교재 292페이지예요. 블록선도의 전달함수의 0점과 극점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블록선도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0점과 극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의를 보면 아주 간단하죠. 자, 0점이라는 거는 분자가 0이 돼야 되고요. 극점이라는 거는 분모가 0이 되는 어떤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x와 y가 이제 몇이냐인데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s 값이 각각 2와 3이라고 쳐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블록선도에서의 0점은 분자가 0이 돼야 되잖아요. 분자가. 그쵸? 근데 얘가 2니까 얘가 0이 되려면 y 값은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요게 0점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 극점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3 넣어주시면 되겠죠. x는 3입니다. 요게 극점이에요. 요게 끝입니다. 뭐 따로 더 디테일한 설명 필요 없으시겠죠.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결국 요 값이 0이 되는 점 그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뭐 요거는 사실 덧셈 뺄셈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정도 설명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R분의 C는 돼 있는데요. 자, 먼저 입력 R이 들어오고요. 가산점이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블록선도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 전달함수를 구하래요. 그쵸? R분의 C를 구하랍니다. 자, R분의 C는 결국 이제 G, S가 되는 거고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처음에 분수에다가 분자에다가는요. 그냥 일직선으로 쭉 다 써 있는 거 그대로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냥 G1, G2, G3 넣으면 분자는 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화살표가 이상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분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제가 맨 앞에는 무조건 1 넣어달라고 해드렸죠. 분명히.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냥 플러스 적어주시면 돼요. 다 마이너스면은 플러스로 바뀌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처음에 그냥 끝까지 가요. 그 상태에서 첫 번째로 돌아오는 게 G2랑 G3예요. 요 두 개가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얘는. 얘 가산점을 기준으로요. 그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G2와 G3가 되는 겁니다. 요 두 개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서. 그러면 G2 곱하기 G3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얘를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뒤에가 이제 플러스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G1, 2, 3 얘가 한꺼번에 다 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G1, G2, G3 요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요게 끝이에요. 요게 답입니다. 자, 답에서 찾아보시면은 2번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달함수 GS는 처음에 일직선상에 돼 있는 값 G1, G2, G3죠. 분자에다가 다 적어주세요. 그냥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무조건 1 적으라고 했었죠. 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순서대로 쭉 갔을 때 첫 번째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 가산점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것만 보세요. G2와 G3예요. 그쵸? G2와 G3인데 그거를 여기다가 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부호는 보시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면 플러스 적어달라고 해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먼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피드백 보시면은 쭉 갔다가 자, G1 앞으로 왔죠. G1 앞에 있는 가산점으로 왔기 때문에 이 가산점 뒤에 있는 값들 보시면 G1, 2, 3죠. 이 세 개를 다 적어주세요. 그런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역시 플러스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R분의 C는 하고 되어 있습니다. R 돼 있고 자, 요렇게 블록선도가 되어 있고 전달함수 R분의 C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기에서는 이제 0점, 그리고 극점. 자, 결론은 이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자, 0점이라는 거는 분자가 0이 되는 거고, 자, 극점이라는 거는 분모였죠. 자, 따라서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분자 S가 0이 되려면 여기다 그냥 0을 넣으면 되겠죠. 0. 자,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이 값을 0으로 만들려면 S에다가 그냥 2를 넣으면 2 곱하기 2는 4잖아요. 4 빼기 4는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극점은 분모를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S 플러스 1에서 S에다가 뭘 넣어야 0이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S-3에서 S에다가는 3을 넣어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0점은 0,2, 극점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교재 293페이지에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는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블록선도가 되어 있는데 R 같은 경우는 5라고 주어졌고요. C 같은 경우는 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R분의 C 같은 경우는요 5분의 3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R분의 C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A를 구하는 거죠. 예, 문제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구하려는 건 A입니다. 자, 그리고 블록선도 같은 경우 이제 전달함수로 바꿀 때 공식이 이 앞에 있는 걸 쭉 분자에다 쓰고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분모 쪽에다가 이제 계산하는 걸 넣으면 되는데 자, 요거 원래 공식 1 마이너스 자, 피드백 경로 그 다음에 분자는 패스 경로 자,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현이에요. 자, 패스 경로라는 거는 윗줄로 그냥 쭉 가는 게 패스예요. 그냥 하이패스처럼 그냥 쭉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겁니다. 자, 피드백 경로는요 요렇게 갔다가 피드백 되는 값 이 가산점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값이겠죠. 그 값, 요 값이 피드백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피드백 되는 경로가. 자, 그래서 이 패스 경로와 피드백 경로를 계산을 해보면요. 자, 패스 경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직선상에 있는 거 무조건 다 곱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3 곱하기 A가 되겠네요. 그쵸? 3이랑 A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기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되는 거는 이 가산점 뒤에 A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A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A분의 3 곱하기 A 이렇게 일단 전달함수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럼 5분의 3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5분의 3은 0.6이 돼요. 따라서 1 플러스 A분의 3 곱하기 A가 0.6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3 곱하기 A 같은 경우는 0.6 곱하기 1 플러스 A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변환을 하면요. 0.6 곱하기 1 플러스 A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얘는 3 곱하기 A다. 이렇게 일단 표현이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변환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변환이 됩니다. 자, 요 공식 같은 경우는 요렇게 곱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0.6 곱하기 1은 그대로 0.6이죠. 0.6에다가 A를 곱하면 0.6A가 돼요. 그쵸? 따라서 요 값은요. 0.6 플러스 0.6A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요건 하나고요. 사실 곱하기라서 가로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럼 얘는 결국 3A가 되는 겁니다. 요 값이 그냥 요 값이니까 요 값이 얘가 되는 거죠. 그냥.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또 변환을 하면요. 자, 0.6 플러스 0.6 곱하기 A가 3A래요. 그 뜻은요. 이 0.6은요. 3A에서 0.6A를 빼면 돼요. 그쵸? 또는 3A에서 0.6을 빼면 0.6 곱하기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2 플러스 1은 3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1은 3 빼기 2를 하면 얘가 나와요. 그쵸? 또는 3 빼기 1을 하면 2가 나와요. 그쵸? 그 말은 3A에서 0.6을 빼면 0.6A가 나오는 거고요. 3A에서 0.6A를 빼면 0.6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예제를 들면 자, 따라서 0.6은 3A 빼기 0.6A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리고 얘를 또 변환을 시키면요. 일단 3에서 0.6을 뺄 수가 있죠. 2.4 나오잖아요. 그쵸? 즉 0.6은 2.4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얘를 뺐으니까요. 그럼 0.6은 2.4 곱하기 a라고 일단 값이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a만 구할 수 있습니다. 2.4를 0.6 밑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2.4분의 0.6은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약분이 돼요. 자, 최종적으로 6 곱하기 4는 24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6 곱하기 4를 하면 2.4가 나오겠죠. 즉 얘는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냥 a라는 값은.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또 그림과 같은 신호 흐름 선도에서 x1분의 x2를 하면, 자, 신호 흐름 선도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블록 선도랑 비슷한 거고요. 이렇게 블록으로만 표시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입력이 원래 R, 출력이 C인데 그냥 x1, x2로만 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별로 다를 건 없고요. 자, 얘를 일단 계산을 하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모양 대충 보시면은 이 동그란 것들이 그냥 하나의 피드백이 되겠죠. 그냥 요게 좀 뭔가 단순화된 그림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동글동글 되어 있는 게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얘를 전달함수 GS로 변환을 하게 되면 또 R분의 C로 표현이 되지만, 자, 여기에서는 X1분의 X2로 표현을 했죠. 결국 같은 말이겠죠, 세 개가.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일직선상에 있는 값 먼저 곱해주시면 A랑 C밖에 없죠. C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산점 신호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분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에 부호가 있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D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값이 틀릴 때는요, 공통적으로 앞에다가 1만 쓰는 게 아니고요. 먼저 B만 보세요. B만. 먼저 1 써주시고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B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 또 별도로 해주시면 돼요. 결국 1 먼저 써주시고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D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뭐 가산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A나 C는 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신호흐름 선도에서 이렇게 동그란 표시로 이렇게 신호흐름 선도가 그려지면 밑에다가는 이렇게 동그란 것만 그려주시면 되는데, 맨 앞에 1을 공통적으로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별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자, 요렇게 피드백 블록 선도가 그려져 있고요. 얘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달함수 GS는 R분의 C 요렇게 표현도 됐었고요. 자,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 이 피드백 경로 분의 패스 경로, 자, 요렇게 표현도 됐었죠. 자, 그럼 얘를 한번 구해 봅니다. 혹시 이렇게 분수가 있고 패스 경로는 이렇게 쭉 가는 거 하나죠. GS밖에 없습니다. GS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1 플러스 적어주시고 이 가산점 뒤에 있는 값 GS밖에 없죠. 그러면 GS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어기기와 블록 선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